오타니와 이정우 에런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WBC 일본 대표팀이 30인 로스터 구성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본 대표팀의 역대급 전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대표팀의 마지막 퍼즐은 요시다 마사타카였습니다. 보스턴의 소식을 전하는 매스라이브의 크리스 코티오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시다가 보스턴 구단의 출전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미 엔트리에 29명을 확정지었던 이바타 감독인데 마지막 한 명과 구단과의 협조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이 바로 요시다였던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시다 선수의 합류 유력 소식을 듣고 약간은 좀 의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메이저리거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도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 OPS 같은 경우에도 0.7을 넘기지 못했는데 과연 도움될까?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시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리그에서는 정말 최고의 교타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을 앞두고 보스턴과 5년에 9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사실 데뷔 시즌 타격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반기 체력 문제로 좀 성적이 하락을 하긴 했고요. 또 이제 주루와 수비 부분에서 아쉬움을 노출하면서 WAR은 0.7승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네. 이듬해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 부상에도 타격 성적은 WRC 플러스로 봤을 때 116으로 준수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수비와 주루 측면에서 나아지지 않으면서 WAR 0.9승 1승도 또 채우지를 못했어요. 네, 지난해는 더군다나 어깨 수술 여파로 인해서 55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타율도 2할 6푼 6리에 4홈런 26타점, OPS도 0.6대에 머물렀었는데 확실히 보스턴 레드삭스 팀 내에서는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WBC 대표팀에서는 좀 다르죠. 2023년 WBC 때 요시다 선수의 활약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 13타점으로 타점왕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우승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스턴 팬분들이 요시다 잘 샀다 이런 생각을 또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다만 이제 요시다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가 있기 때문에 지명타자로 출전은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랬을 때 활용법은 아마 코너 외야로 기용을 하면서 중심 타선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할 때 나오는 대타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요시다의 합류로 이제 30인 로스터가 다 공개가 됐고 메이저리거만 무려 9명이 합류하는 정말 역대급 로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본 대표팀 기록으로 쳤을 때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요. 2006년에는 이치로 스즈키 한 명이었고 2009년에는 이치로, 후쿠도메, 이와무라, 조지마 겐지, 마스자카까지 5명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2017년에는 아오키만이 유일한 메이저리거였는데 지난 대회부터 사실은 좀 일본 대표팀에도 메이저리거들이 많이 합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2023년에는 오타니와 다르비슈, 요시다의 라스 누빠까지 4명이 출전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9명이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오타니를 필두로 야마모토와 기쿠치, 스가노의 마스이, 오카모토에다가 무라카미, 스즈키, 요시다까지 정말 많은 인원들이 출전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야마모토 선수의 합류, 지난대회도 합류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위상이, 대표팀에서의 위상이 또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했었던 야마모토, 결국에 다저스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이 피로도에 대한 우려를 싣고 출전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오타니가 이번 대회에서는 투수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결승전이라던가 중요한 경기에서는 등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를 조별리그에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다저스 구단과 좀 논의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승전 아니면 이제 토너먼트 단판전에서 또 야마모토 선수 등판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첫 출전인 좌완 기쿠치도 야마모토와 원투 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좌완이고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드린 메이저리거 선수들 말고도 이토 히로미, 미야기 히로야, 다카하시 히로토 등 차세대 메이저리거로 손꼽히고 있는 MPB 선수들도 이번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의 구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타선 역시도 이 빅리거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중심 타선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1번 타자는 오타니, 2번에 스즈키 세이야, 3번은 혼도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4번에는 무라카미, 5번에 오카모토까지
사실 콘도를 제외하면 전원 메이저리거로 채워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메이저리거인 요시다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벤치에 대기하는 상황, 얼만큼 지금 중심 타선이 두터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밖에 하이 타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NPB에서 팀 내 주축이거나 수비 주루가 또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2023년 이 우승 당시의 멤버 10명이 재선출된 점도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대회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이런 신구 조화면을 고려한 기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본 대표팀 이제 1차 라운드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C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3월 6일 대만전을 시작으로 3월 7일에는 한일전, 8일에 호주전, 10일에 이제 체코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경기가 도쿄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대표팀은 홈 경기의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한일전 전력을 따져보더라도 앞선 라인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는 거는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일전 예상 선발로 일본 매체들은 기쿠치나 또 스가노를 점치고 있는데, 야, 기쿠치 선수가 나오든 뭐 스가노 선수가 나오든 다들 또 메이저리그에서 한 가닥씩 하는 그런 투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일본이 한국전을 잡는다면 아무래도 조 1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5일간 4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선발 기용과 투구수 조절이 관건일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일본의 WBC 대회 2연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본 대표팀 기준으로도 9명의 메이저리거가 합류하는 거 역대급이다. 역대급 라인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타 밸런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수진 구축을 살펴보더라도 이 수비와 주루, 작전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을 하위 타선에 배치하면서 일본 대표팀만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전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전력이 너무나 막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니카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이 투수진 같은 경우에도 뭐 스쿠버, 스킨스 이런 양대리그 쌍영상 투수들이 나온다는 거, 요것만으로도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도미니카 로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또 앞서 영상을 통해서 또 언급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빅리거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팀에서는 주축 타자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선만큼은 도미니카도 미국에 절대 꿀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배당을 살펴보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미국 대표팀이 2.05, 그 다음이 일본 대표팀의 4.50, 그 뒤를 이어서 도미니카가 4.7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못 미치고 좀 도미니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리거가 9명이라고 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도미니카는 대부분이 다 메이저리거들이잖아요. 하지만 로스터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대회에도 일본 대표팀의 메이저리거는 4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한 걸 살펴봤을 때 오타니의 존재감을 중심으로 뭉친다면 또 한 번의 우승, 이 WBC 2연패도 꿈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시다의 최종 합류 소식과 함께 일본 WBC 대표팀의 2연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 시즌 개막전에 맞춰서 이 직관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LA로 이동해서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개막 3연전까지 총 4경기를 보는 일정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댓글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